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1월이 벌써 지금 거의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벌써 2월 달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부동산이 작년 말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피크 대비를 해서 거의 뭐 20%, 30%뭐 떨어진 지역도 있긴 한데, 작년 말에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폭락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워낙에 부동산의 흐름이 소강기에 빠졌기 때문에 뭐 어떻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금리가 지금 정점을 찍었다고 많이 보고 있죠. 그리고 캐나다 GDP는 정말 아주 미약하나마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지금은 좀 부동산이 폭락할까라는 그런 주제로 작년에 나왔던 기사들을 한번 좀 돌아보면서 지금 이게 유효한지 아니면 유효하지 않은지, 그때는 왜 그렇게 그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지,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작년 기사를 중심으로 한번 해서 보도록 자, 이거는 한국일보에서, 캐나다 한국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자, 토론토 부동산 시장 30% 이상 폭락 사실일까? 자, 어떤 근거를 들었냐면 1990년도에 초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면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90년대 초반에는 그때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무려 11번이나 올리면서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 그때도 막 치솟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이러다 보니까 저렇게 하고 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두 달 동안에 부도가 30%가 증가를 했고, 또 불경기가 오고, 또 국가 경제의 긴 어두운 시기가 시작이 돼서 집값이 40%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토론토 주택 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대요. 왜냐하면 그만큼 더 많이 올랐겠죠. 왜냐하면 그보다 앞서서 86년과 90년 사이에는 토론토 집값이 2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지난 2, 3년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일어난 일들을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는 거죠. 그때를 놓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뿐만 저렇겠습니까? 모기지를 얻고 집을 두 채, 세 채 사고, 모텔도 사고, 호텔도 사고, 막 돈도 막 빌려줬겠죠. 근데 96년에 집값이 26%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열쇠를 던 잠적했다. 이 뱅크럽트 됐다는 거죠. 그죠? 연체가 무작위로 생겼고, 그래서 또 이민을 오면서 야, 지금 가난을 먹고 성공하겠다 했지만 거기서 모기지 연체가 늘어나면서 주택 기간의 압류 물결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990년대 말에 가서야 서서히 원상복구가 됐다고 해요. 자, 이런 게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그때 정말 이 팬데믹 때 금리를 엄청나게 낮췄고 집값이 4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이거 밴쿠버도 뭐 지역에 따라서 50%, 60% 오른 지역도 있어요. 그죠? 외곽 지역 같은 게 오히려 더 많이 올랐죠. 자, 근데 토론토나 밴쿠버나 지금 신문에서 여러 기관에서 뽑기를 주택 지금 거품 넘버원 지역이 캐나다가 많이 꽂힙니다. 오히려 미국이나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데보다도 캐나다가 좀 많이 꼽히더라고요. 그러면 캐나다는 특징이 그 기관에서 예측하기를 캐나다 국민들이 오히려 주택을 굉장히 안전한 투자 자산으로 보는 경향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준금리가 지금까지 지금 4.25%, 0.25에서 지금 4.5%, 지금 거의 지금 몇 퍼센트죠? 그러면 거의 3.5% 가까이 지금 올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저처럼 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금리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고, 혹은 금리를 모기지를 못 갚거나 이자 부담을 못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뭐 집을 사는데 모기지를 못 받는다든지,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자, 토론토의 위험시 근원은 특히 강하다. 자, 물가는 사람들이 수입보다 빠르게 올랐고 많은 사람들이 무리하게 움직여서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을 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모기지 부담이 증가했고, 한마디로 시장은 지금 과열 상태다. 지금 빠지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빠지기에는 아마 올 여름이나 여름까지 가면 굉장히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올 전망보다, 올 초보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지금 벌써 20%, 30%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학자들은 이거보다 지금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물론 RBC나 TD뱅크나 여러 기관에서는 또
아마 봄이나 여름쯤에 좀 반등을 찍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것도 전망이긴 전망인 거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금리가 멈추는지, 그리고 경기 침체가 확실히 와서,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가 빨리 와서 그런 중앙은행도 더 이상 이제 금리를 좀 낮춰야 되겠다 라는 그런 것들이 생겨야지 사람들 집을 구매하거나 그런 신호가 올 수도 있겠죠. 인플레이션 수치도 사실은 좀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막 9%에서 9% 가까이 갔다가 이제 6. 몇 프로 떨어졌는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사실은 6%도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해도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만 2%나 3%밖에 없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6.3%로 떨어졌다고 해서 이게 막 좋아할 만한 상황은 아닌데, 여기 많은 시장들이 열광을 하긴 했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리는 0.25%가 올라서 지금 현재는 4.5%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경우는 거기보다 1%에서 1.5%까지 더해서 거의 6.5% 가까운 스트레스 테스트 받다 보니까 통과를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통과를 못해서 결국 모기지 대출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위험한 대출을 받게 됐는데, 정말 이런 위기가 계속 된다면 굉장히 힘든 시기가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작년 9월 달에는 주택 침체 보고서를 이미 밝혔습니다. 자, 거기 꼽힌 나라가 어디입니까? 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내년까지 집값이 폭락 예상을 했습니다. 주택용 부동산이 지금 거의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하락이 이미 확정이 됐죠. 작년이니까 확정 못했었는데 이미 됐고, 뉴질랜드는 21%, 호주 18%, 캐나다 13%라고 했는데 이미 평균적으로 거의 20% 가까이 캐나다도 이미 하락을 했죠.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한 건데, 여기서 아마 뭐 10%, 20% 더 빠진다. 그러면 그게 이제 평균 가격인 거잖아요. 그러면 평균에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거보다 사실은 더 많이 빠지는 가격이 더 많다는 거죠. 물론 평균은 그보다 덜 빠지는 가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들 굉장히 핫하고 좋고 부자들이 살고 학군도 좋고 그 직장도 좋은 지역이 많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로 치면 밴쿠버가 되겠죠. 밴쿠버 시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적게 오르기도 했지만 적게 빠지고 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밴쿠버 같은 좋은 지역을 선호하니까. 물론 밴쿠버도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 그죠? 하지만 다른 지역보다는 하락이 덜하고 외곽 지역일수록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디스 같은 경우도 미국 집값이 5%, 10% 하락하지만 과대평가된 지역에서는 15%에서 20% 하락할 거다. 네, 최대. 그러면은 이게 올해 작년 대비 또 20% 떨어졌는데 또 20% 떨어진다 그러면 그 최고점 대비로 최대 40%까지 떨어질 수 있는 지역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학자, 여러 학자들이 봤을 때 이런 경기 침체가 한번 일어나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큰 항공모함 전단 같다는 거죠. 이 쉽게 방향을 틀 수 없는데, 이미 하락 추세로 넘어간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시 방향을 틀기에는 1, 2년의 시간으로 부족하다. 이게 최소한 5년, 6년, 10년까지도 갈 수 있어서 정말 2030년까지는 장기 침체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어떤 횡보하는 시장이 될 것 같다라고 예측한 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물론 그런 주장들을 지금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월 마지막 날인데 봄이 또 다가오겠죠. 눈이 오긴 하지만, 그래서 봄의 시장은 어떤 식으로 될지를 우리 예의주시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눈이 오지만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빨리 일로 와. 내가 화가 났으니까 앞으로 어떤 말을 해. 앉아있죠.
이불? 뭐가 이불이야?